어제 있었던 국민의힘 얘기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울산으로 윤석열 후보가 승용차를 타고 직접 갔고 이준석 대표를 극적으로 만나서 또 화해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어제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고 계시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가슴을 좀 졸이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셨을 겁니다. 저도 당 내에서 그런 국민분들의 염려를 많이 청취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어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어제 돋보였던 것은 윤석열 후보의 정말 통 큰 결정과 그런 정치력, 리더십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또 이준석 대표의 정말 당을 향한 애정과 그런 뜨거운 열정 같은 걸 좀 어제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께서 또 막후에서 여러 가지 조종자 역할을 크게 해주셨다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께서도 전날 이제 윤석열 후보를 만나셔서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어제 보여드렸고요. 사실은 갈등으로 비춰진 대회는 사실 그 내막에는 선거 전략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난주 내내 여러 가지 선거 전략으로서 이기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선거 승리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의 당선과 같은 이런 보수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소구력이 있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는 모습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도 어제 또 회동을 주의 깊게 보셨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이 추격당하고 있었고 또 심지어는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추월당했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위기감을 느낀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 혼자서로는 청년층도 그렇고 뭐 중도층이나 여러 계층의 확장성이 없다. 아마 이런 것을 본인도 좀 인지를 하고 이준석 대표랑 당연히 당대표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그동안 역할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좀 반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동안 당대표 패싱 논란이라든지 또 당무 우선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합의를 봤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강조를 했던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치, 이 부분은 논의가 된 겁니까? 이제 어떤 특정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익명 관계자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군지는 밖에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을 나눴으리라고 짐작은 됩니다. 이준석 대표는 계속 윤석열 후보가 누군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좀 압박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에 관한 문제도 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 앞으로 선대위가 꾸려지면 이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 분명히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무선권이라는 것이 저희 당원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선출이 되고 나면 그 선거 때까지는 당무에 대해서 선거 전략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총괄적인 책임을 지도록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인데요. 그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당대표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지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고 그거는 청년 세대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굉장히 그건 반민주적인 행태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선거에 무한 책임을 지는 당 후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그건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 균형점이 좀 필요한 것인데 사실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과도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두 분 다 제 역할을 다 충분히 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이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익명의 인터뷰를 흘리는 분들인데요. 네네.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전 이렇게 평가합니다. 당의 옛날 모습으로 돌리려는 우리 당의 과거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는데요. 이런 분들께서 큰 목소리를 내시면 전혀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조합이 김종인, 이준석 그 두 분의 중심이 된 윤석열 후보 이 삼각편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제로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권 교체를 원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스노우볼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 교체만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어느 정도 아슬아슬한 모습은 사실 이번만 연출된 게 아닌데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또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완전히 좀 봉합이 됐을까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당무 우선권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동안 얼마나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 패싱을 했으면은 이런 걸 지금 논의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윤석열 후보의 권위의식을 좀 드러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나이가 지긋한
남자분이었고 그랬으면 과연 이런 뭐 당대표 패싱이란 말이 나왔을까라는 저는 생각까지 들고요. 사실 이거는 민주당하고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한 다음에 후보가 좀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무총장이나 여러 주요 당직자들이 사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송영길 대표의 그 원탑 체제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인데 선출된 당 대표인데 마치 홍보 미디어만 맞는 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것도 굉장히 이상해 보입니다. 아까 또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소식도 어제 깜짝 발표로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합류한다고 이제 봐도 될까요? 어제 공식화됐고요. 저는 지금 우리 최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반박을 하고 저 이 질문에 네네네. 답을 드리면요. 사실 권위 의식은 참 나쁜 겁니다. 그렇지만 권위 자체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는 구별이 되고요. 당 대표로서 이준석 대표도 당의 권위를 가져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윤석열 후보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권위를 저는 갖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만 이재명의 민주당과 같이 어떤 특정 인물을 또 앞에 내세워서 마치 사당화가 되는 것처럼 하는 모습은 민주정당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어제 이준석 대표가 인터뷰에 나와서 말씀을 했는데 굉장히 회자가 됐던 말이 있습니다. 당대표는 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민주적 정당의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런 모습을 민주적이지 않은 정당들의 행태들로 운영이 되오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모습이 익숙해서 그런 것이지 이거는 민주주의에서 합당한 이거는 그 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대표는 당 후보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민주당 이런 식의 워딩은 굉장히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것이고요. 그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제 선대위가 조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김종인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대위 조직은 이준석 상임선대위원장과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두 분이 지금 현재 계시는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께서 공동으로 하게 되면 민주당의 선례를 봐도 아시겠지만 의사결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제 두 명의 공동 권한을 나눠갔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홍보본부장의 역할을 조금 더 집중해서 실무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잘못했던 부분은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이제 아무래도 캠프에서 승리한 그 조직이 그대로 들어오면서 당무선권 관련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한 캠프의 선대위가 아니라 이제는 당의 유능한 조직들과 유능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용광로 선대위가 어제 비로소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당 대표는 후보 부하가 아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하고 그 말을 해야 되는 상황하고는 다른 것이죠. 왜 그 말을 이준석 대표가 해야 되는 상황이 났을까? 그게 더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 대표는 사실은 뭐 홍보소토 뭐 남의 당의 얘기에 제가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당 대표는 당연히 선대위원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홍보 미디어만 맞는 것도 그 권한을 또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도 좀 제3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금 반박을 드리자면은 지금 네. 화면에도 나왔지만 둘이 그렇게 권위적인 걸로 충돌이 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지금 저런 모습이 나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 후보와 이 대표 또 김종인 전 위원장까지 이제 본격적인 선대위 체제로 돌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 지지율이 조금 또 주춤하기도 했거든요. 윤석열 후보. 앞으로는 좀 안정권으로 돌아설 수 있겠습니까? 예, 지지율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 와서도 말씀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지지율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모의고사 잘 본다고 해서 수능에서 잘 본다는 공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선에서 잘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컨벤션 효과 때문에 많이 저희가 상승 효과를 봤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께서 초반에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여부를 둘러싸고 또 말씀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와의 당무 우선권에 대한 그런 이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였지만 사실 양 당사자 간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윤핵관이라고 빌려지는 익명 관계자들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새롭게 이제 화합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본선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평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라고 표현되는 청년
그리고 새로운 보수의 모습을 상징하는 이준석 대표가 있고요. 또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치를 이제 시작하신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지만 또 동시에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강한 목소리를 내셨던 그 정권 교체 열망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는 환상의 조합이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윤석열의 필승 조합이 이제 비로소 출격이 됐다. 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필승 있습니다. 조합이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 근래 여론조사에서는 정말 박빙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뭐 지지율이라는 것은 엎치락 뒤치락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지금 상대당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변화, 쇄신 이런 청년 정치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정치 영역에 계셨던 분이죠.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이런 분이 선대위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도로 한나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윤석열 후보가 아직까지 정치 초보라서 혼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제3의 인물이 이렇게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선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 윤석열 후보와 당대표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이 세 사람의 합류가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고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짧게 좀 반박을 드리면 네. 저는 이런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를 위한 필승의 환상 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은요. 김종인 위원장을 그렇게 평가절하한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민주당에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전권을 부여하는데 그거 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찾아가서 정권을 부여했고 그때 당시 총선 승리를 거뒀거든요. 민주당이요. 그럼 민주당은 이제 와서 이거를 50인사하고 도로 한나라당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은 그럼 2016년도에 50이면서 동시에 도로 한나라당이었던 것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2016년하고 지금 달라서 지금도 많이 반성할 부분도 많지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는 쇄신, 변화의 이미지가 있지만 결국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다. 대통령 후보는 윤석열이고 윤석열 후보고 최저 시급보다 낮아도 일할 사람들이 많다. 없는 사람에게는 부정식품이라도 먹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후보인데 얼마만큼 청년들에게 소구력이 있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초만 말씀 주시면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대통령이 되면요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000개가 됩니다. 결국 이재명이라는 윤석열이라는 한 개인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당이 창출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